이거를 화면 공유를 해서 자, 한번 일단은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에다가 그냥 하고 싶은 궁금한 것들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중에서 이렇게 딱 목록을 정리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쭉 남겨주세요. 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어떤 거 질문 하나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아마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게 처음에 뭐 있었죠? AI 면접이랑 AI 면접 답변 이거는 별로 뭐 한양대 마지막 문항 그리고 여기다가 건대 마지막 문항도 한번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건대 마지막 문항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준비하신 분들 아실 텐데 되게 까다롭거든요. 한양대 마지막 문항도 뭐 근데 한양대 마지막 문항은 사실 크게 어려운 편 아닙니다. 크게 어려운 편 아니고 그리고 질문을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뭐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귀속말로 보내주셔도 되고 전체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질문 쭉쭉쭉 하면은 제가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다 답변을 드릴게요. 아유, 되게 궁금하셨던 게 많으셨군요. 제가 이런 시간을 진작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게 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네요. 일단 AI 면접 요거는 좀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서 이거를 먼저 좀 할게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셨었죠? 잠시만요.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AI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많겠죠. 뭐 자기소개 잘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질문은 쉽게 제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 면접이랑 약간 똑같아요. 같아요. 뭐 크게 차별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 면접 답변으로 하시면 되고 이게 기본 질문이 90초 정도예요. 이거 글씨체를 좀 바꾸고 일단 기본 질문이 90초로 조금 넘어요. 그 자기소개랑 뭐 장단점이랑 막 이런 게 일반적인 면접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면접 답변 시간으로 준비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서 뭐 AI 면접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알려드릴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사실. 물론 그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알려드려봤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진짜 이 대면 면접이랑 좀 차이가 있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질문 최대한 좀 받아볼게요. 원래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가볍게 이렇게 도란도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저장을 눌러갖고 제가 이거 잠시 이거를 저장해놔야겠네요. 그리고 한양대 마지막 문항이랑 건대 마지막 문항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뭐 요거 인하대병원이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하대병원 플러스 인하대병원 자기평가 부문 이게 꼭 아마 이 병원을 지원하실 분들이 아닌 분들이 듣더라도 꽤 팁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이 다르고 문항이 다르더라도 실제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잠시만요. 그래서 자 인하대병원이 어디 있을까? 인하대병원 자기평가
인하대, 그리고 한양대, 그리고 건대. 건대. 이거 아마 여기 이 병원들 지원 안 하신 분들을 만약에 이 문항 보시면 되게 되게 놀라실걸요.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은 맞아요, 확실히.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은 맞고. 하나씩 한번 볼게요. 하나씩. 한양대 마지막 문항은 이상적인 직장의 조건. 이거는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려운 걸 이해하는데 개념만 알면은 진짜 쉽습니다. 진짜 별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키워드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보일 수 있는 본인 역량을 담으면 돼요. 참고로 제가 항상 특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했던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 있죠. 이 파일은 제가 톡방에다가 그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파일 그대로. 그래서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하셔도 되고 제 말만 들으실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건 지금 이 한양대 요거는 이상적인 직장의 조건이라고 해서 본인 생각만 나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 생각만 나열하는 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을 말해주고 이후에 내가 이 조건을 이런 이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진짜 팀원, 그러니까 동료와 이런 동료와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일이 아니더라도 먼저 나서주는 팀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서로 약간 상부상조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했던 팀 사례를 딱 언급을 해줌으로써 나도 내가 이거 만드는데 기여해 나갈 수 있다 하면서 내 얘기를 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내 얘기를 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상적인 직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거는 진짜 별로 어필이 안 되고 내 경험을 잘 담아주면은 되게 좋습니다. 사례와 그리고 이제 이 역량을 활용해서 좋은 팀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많이 이제 했는데 팀워크가 가장 좀 활용하기 좋은 키워드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교육 환경이 되게 좋아서 계속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직장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계속 꾸준히 탐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다 이런 거를 어필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핵심은 무조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담으면 800자 채우기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건대는 좀 어려워요. 건대는 제가 많은 자소서를 다뤄봤지만 거의 가장 어려운 문항에 속합니다. 이게 실제로. 다행히 분량이 500자라서 좀 다행인데 많지 않아서 이거는 참 저도 쓸 때마다 굉장히 고충을 느끼는 문항이에요. 쉽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한양대병원 개념이랑 살짝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합니다. 일단은 병원 조사를 바탕으로
뭐 이게 장점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시제가 딱 그래요. 현재와 미래, 본인의 생각 이게 딱딱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 충족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현재를 말해주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해줘야겠죠. 내 생각과 이거 미래, 내 생각을 말해주는데 플러스로 내가 내 생각 병원의 미래 플러스로 내가 이 미래를 미래를 뭐 함께 그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뭐 충분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게 여기도 이제 또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병원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도 뭐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그거긴 한데 뭐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나만의 좀 차별점을 그래도 하나쯤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진짜 예를 들면은 뭐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뭐 미래에도 뭐 고객에게 뭐 사랑받는 병원이 될 거다. 고객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될 것이다 하는데 이제 플러스로 이제 나의 고객 중심적 가치관을 담는 거죠. 나는 이런 역량이 있다. 뭐 하면서 좀 짧게 경험을 다 담기는 어려울 거예요. 분량상. 근데 어쨌건 나는 이런 자세가 있어서 충분히 같이 뭐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어필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어쨌건 핵심은 뭐냐면 둘 다 비슷하지만 이런 다른 얘기를 해도 일단 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면접에서도 이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면접에서도 어쨌건 그 질문들은 전부 다 내가 궁금해서 하는 그 질문들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담아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내 얘기를. 만약에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담긴 내용이다 하면은 그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사람 자소서에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차별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 자소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이고 갑자기 더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26, 25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뭐 질문은 채팅창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받아보는 걸로 하고 그래도 시간은 그래도 제한은 좀 해놓는 게 좋겠죠. 9시 반 최대 9시 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9시 반까지 원래 한 30분만 계획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답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인하대 자기평가 요 항목은 잠시만요.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성격 자기평가 성격. 자기평가 항목은 이거는 그냥 자기평가라고 해서 약간 헷갈리신 건데 이거 그냥 이거예요. 내 강점 이거예요. 그 자소서 문항 보면 성장 배경 성격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강점 넣는 칸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땡땡땡 역량이 있습니다 하고 플러스 사례 그리고 이거 천자장도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두세 개 정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쓴다면 2개 정도 넣어요. 500자 해서. 그래서 이거 사례를 넣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어떤 또 다른 역량 땡땡 역량이 있습니다. 플러스 사례 이렇게 해서 딱 500자씩 구정해주면 깔끔하거든요. 되게 쉬운 문항이에요. 이렇게 딱 내 강점 하나, 경험 딱 담는 문항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자기 평가라고 해서 뭐 진짜 스스로를 막 뭐 사색을 해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보여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면접 스터디를 할 때 적당한 인원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스터디를 하시려고 하나 보군요. 일단은 최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추천 인원은 4명에서 6명. 진짜 최소 3명. 2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최소 3명이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뭐
얘기 길게 하자면 정말 길게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핵심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자, 일단은 뭐 솔직히 그냥 딱 만들고 해보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진행은 다 돼요. 그냥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비슷하게 진행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미 스터디 하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진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저도 이제 여러 번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지? 누구누구님은 이제 그냥 말하는 거 연습 안 해도 된다. 이제 인성 면접 끝났다. 그냥 전공 공부나 해라. 그것만 잘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오랜 시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것조차 안 됐는데 그냥 모범 답안만 만들고 그냥 전공 공부에만 이렇게 시간에 쫓겨갖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정작 면접 실력은 못 늘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안 좋습니다. 마지막 최종 가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인성 면접도 분명히 그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면접 실력을 그래도 절대적으로 높이셔야 돼요.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은 스터디가 약간 이런 게 빠져요.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모범 답안 채우고 전공 면접 준비하느라 급급해요. 그리고 사실 실전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귀찮아요. 약간 귀찮고 뭔가 구색 맞추는 것도 좀 어색하고 막 이래서 잘 안 하는데 어쨌건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꼭 기습 질문이 담긴 실전 면접 연습을 진행해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사실 근데 이 병원들 면접 진짜 한 10개 정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5개 이상만 봐도 인성 면접 질문이 거기서 거긴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해요. 분명히 조금 돌려 쓰는 게 있어요. 그 종합병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진짜 절대적인 실력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절대적인 면접 실력을 올리셔야 한다. 이렇게 기습 질문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 톡방에다가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터디원 각자 그러니까 병원 기출 질문을 따로 준비해서 그걸로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하는 거죠. 면접관 따로 준비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준비한 걸로 이 사람만 볼 수 있게 해서 이게 면접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무슨 질문이 준비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고 해서 기습 질문에 대처도 해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안정적이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2차 면접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안정적이게만 하면 돼요. 안정적이게 되게 실수 없이. 근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은 그것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막 서울대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떨어져요. 2차 면접에서. 왜냐면 1.5배에서 뽑기 때문에 2차 면접을. 어쨌건 이 절대적인 실력을 높이는 데는 무조건 모의 면접을 진행하셔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또 하나 뭐 팁을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인 그냥 스터디 운영 팁인데 이거 벌금제도 꼭 하세요. 벌금제도. 이게 말도 안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거 제가 예전에 스터디 그거 할 때 다 적용했던 부분인데 보증금을 걷어요. 보증금을 걷고 그러니까 벌금을 낼 때 그 벌금을 발생할 때마다 걷는 방식이면은 분위기 안 좋아져요. 보증금을 걷고 그 안에서 벌금 차감하는 거죠. 차감. 그 다음에 이후에 걷어진 벌금은 공평하게 N방으로 나눠 현금
스터디원들에게 현금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걸로 술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이걸로 놀면 안 되고 이걸 공금으로 어디 간다 하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아마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어디 회식 간다, 술 먹는다 하면은 내는 사람들이 쿨해져요, 되게. 아, 어차피 내가 술 먹는 건데 하면서 그냥 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깔끔하게 엠빵으로 현금 돌려준 다음에 회식하러 가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뭐 지금 회식은 좀 곤란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는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보증금 걷고 그다음에 차감하는 식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답변을 드렸고 일단 4번, 5번이 둘 다 면접 관련된 질문이라서 같이 하는 게 같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네요. 뭐 질문 더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만약에 없으면은 뭐 이거 두 개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낼 수도 있겠네요. 인성면접 질문에 기출만 기본적인 검사 수직하게 또 탈락하고 인지사에 같이 탈락하는데 인성 검사였네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인성 면접 질문을 할 때 출범한 질문 기본적인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인성 면접 준비 기출도 당연히 보면 좋죠. 기출도 충분히 보시는데 이거 아까 전에 스터디랑 좀 비슷해요. 요거를 하셔야 돼요. 기습 질문. 내가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인성 면접 질문을 받고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면은 진짜 인성 면접 고수가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거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최소한 3회 이상씩 이렇게 직접 겪어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진짜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습 질문 대처 연습을 좀 하는 게 되게 좋고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대처하는 거. 그리고 준비할 때 기출만 해야 되냐,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해야 되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홍땡땡 그 책 있죠. 그것도 되게 좋은 책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그거 충분히 많이 보시고 기본적인 것들만. 인성 면접 준비할 때 일단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인 면접 실력 자체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전공 면접은 그래도 이제 약간 정답이 분명히 있고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인성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어쨌건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인성 면접을 먼저 막 일부러 더 먼저 준비를 시켜드린 건데,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거 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여기에 추천해드리는 거는 직접 답변하는 건 캠으로 찍어보고 카메라로 찍어보고 스스로 점검해보기. 이거 되게 하기 힘들거든요. 되게 하기 힘든데 한번 해보세요. 되게 민망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답변 텍스트로 받아 적고 모범 답안으로 고쳐보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요 과정은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답변 쭉 해버리면은, 이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답변을 100% 듣질 못해요. 그래서 피드백이 온전하게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온전하게 진행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는 다 타이핑 되지 않는 이상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모의 면접 진행할 때 옆에서 답변을 그대로 막 다 타이핑을 다 해요. 그래서 한 80% 이상 타이핑을 한 다음에 나중에 피드백 할 때 그 텍스트를 보고 해드리는데, 그래갖고 최근에 타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쨌건 그러니까 적고 고치는 게 피드백하는 효율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은 영상을 찍어서, 영상이나 뭐 녹음을 해서 본인이 했던 답변을 스스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되게 이상한 습관도 캐치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이 딱 잡혀서 굉장히 피드백 효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인성 면접 준비할 때 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근데 만약에 잠시만요. 삼성병원 최종이 진행 중이죠. 맞아, 진행 중인데 막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기출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대표적인 병원이긴 하거든요. 거기는 매년 질문이 이상하게 바뀌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답변 틀은 되게 비슷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 잘 준비해 놓으시면은 다 대응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네요. 면접에 관한 질문이 꽤 많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제가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절망적인 거 저도 알아요. 이게 인성 검사인데 여기서 떨어져 버렸는데 진짜 제가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맞추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어요. 진짜 의미 없고 그냥 떨어지면 그냥 나랑은 안 맞는 병원이구나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약간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만약에 진짜 나랑 안 맞는 병원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들어가봤자 약간 적응하기 좀 힘들고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병원 구조가 진짜 나랑 안 맞는 병원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를 거르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빅5 진짜 다 합격했는데 분당서울대병원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 인성 면접에서 인성 검사에서 뭔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진짜 뭐 어떤 그런 진짜 병원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떨어졌으면은 그냥 여긴 나랑 안 맞나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역시 가장 좋아요. 진짜 이게 좀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전략적으로 해봤자 그게 도움이 될까? 이게 2차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인재상이 안 맞아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약간 서울대병원 같은 데가 캐릭터가 진짜 강해갖고 정말 자기네 병원이랑 안 맞으면은 아무리 실력 좋고 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내가 갈 곳이 아니고 나랑 더 잘 어울리는 병원에 가는데 이제 내 발목을 잡지 않게 병원에서 먼저 떨어뜨려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되게 좌절감이 드는 게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진짜 이거는 떨어지는 게 스스로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역량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이 절대 아니니까 너무 막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넘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이게 제가 최근에 요거에 관련돼서 좀 유튜브 영상도 올렸었는데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네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갖고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저도 그 모의 면접을 되게 많이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자신감이라는 요소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태도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뭐 영상도 찍고 뭐 여러 번 좀 그 톡방에다가도 막 글을 남겼었죠. 이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생각을 막 여러 번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요인 있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요인이 크게 약간 세 가지가 있어요. 자신감 떨구는 요인이 그러니까 제가 좀 깊이 고민한 결과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좀 명쾌해지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 평범한 소재, 세 번째 옆사람 압박.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서를 좀 바꿀까요? 마지막. 약간 요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신감 있는 마인드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막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어떤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본인의 경험을 조금 사랑하고 되게 자신감 있는 태도가 눈빛에서부터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 사례가 되게 평범하다. 막 그렇게 느끼셔서 자신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사례가 평범해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재가 평범하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이 소재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라고 했던 것 중에 진짜 평범해서 별로였던 소재는 한 10%도 안 돼요. 진짜로. 정말. 근데 그래서 이제 90% 소재가 다 개개인 90% 소재가 다 막 엄청 독특하고 진짜 유니크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좋았던 90% 경험에도 굉장히 중복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굉장히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다 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내 경험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 간호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간호사잖아요. 간호사고 간호학과잖아요. 되게 그리고 커리큘럼도 다 비슷하고 해서 경험들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다 같은 간호 학생이기 때문에 경험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이 되게 그리고 오히려 내 경험이 되게 평범해 보이는 게 약간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옆에 비교 대상들이 옆에 동기들이다 보니까 동기들이면은 진짜 내 경험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은 크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주최한 굉장히 좋은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대회를 열었어요. 되게 좋죠. 이런 거 주최하는 학교 되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학교 재학생분은 옆에 동기도 나랑 똑같은 경험이 있고 쟤도 나랑 똑같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평범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되게 좋은 사례인데 그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본인 경험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굉장히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비슷하더라도 누군가와 소재가 비슷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잘 대답만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서 진짜 그냥 자신감 있게 이거는 너무 평범한데 하면서 대답하는 거랑 딱 당당하게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주는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주는 느낌이 다르니까 일단 본인이 무슨 경험을 갖고 있든 그거를 좀 소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 사람이 막 이런 면접장에 대한 분위기를 질문을 하셨죠. 분위기를 하는데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내 대답 있죠. 내 대답이 옆 사람이 듣기에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반대로 옆 사람은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답변도 나에게는 되게 좋게 들려요. 이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는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칭찬을 하지? 약간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되게 너 되게 답변 잘한다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막 물음표 할 때도 있을 거고 이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도 여러 가지 심리학 책을 보면서 이게 공부한 내용인데 진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실수 안 하고 되게 잘할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요. 약간 그렇게 어떻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옆 사람 답변이 내 거보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답변보다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압박감이 약간 거짓된 감정임을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은 충분히 조금 그 무게감이 좀 덜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래요. 그러니까 내 답변도 옆 사람한테 진짜 좋게 들릴 수 있다. 요거를 알고, 그러니까 그걸로 오히려 내가 기죽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내 답변이 옆 사람을 기죽일 수도 있다는 자신과 생각으로 자신 있게 답변하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답변도 괜찮을 확률이 커요. 진짜 괜찮은 답변임에도 그냥 약간 옆 사람이 너무 잘해. 나는 너무 비교적 나는 너무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안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의 답변의 퀄리티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오히려 옆 사람을 기죽일 정도로 기죽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좀 다뤘던 것 같아요. 인스타에다가도 이거 관련된 게시글을 올렸고, 그리고 좀 여러 번 뭐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뇌과학 책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련된 책을 보고 얻은 지식인데, 그리고 실제 저한테 적용되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제 경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 있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은 겪는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져요. 이거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롭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그 활동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되게 말장난 같고 약간 진짜 약 파는 내용 같지만 실제 이거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좀 웃기죠. 이 마인드 하나가 우리 몸이 그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개념을 거의 한 6년 전에, 6, 7년 전에 이걸 알았는데 그때 이후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그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막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 심장 빨리 뛰고 막 두통까지 오고 막 진짜 앞도 제대로 사리 분별도 안 되고 막 시야 되게 좁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그런 상황이 없어요.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어도 그게 나한테 좀 이롭게 작용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머리가 맑아지고 능력이 더 좋아져요. 이게 약간 갑자기 좀 그 취업이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좀 진짜 믿으시고 한번 이렇게 나한테 이롭게 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면접장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해라. 아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긴장감을 나에게 득이 되게 이용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긴장감도 약간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죠. 이런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이런 게 우리가 되게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되지 막 긴장감을 푸는 것보다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진짜 적용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 해서 한번 이렇게 당장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처럼. 또 질문이 그동안 좀 몇 개가 나왔네요. 요거 제가 그 막 맨날 컨설팅 할 때마다 드리는 말인데 이거 좀 재밌는 질문이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면접 그 답변 끝에 감사합니다 하라고, 감사합니다 붙이라고. 왜냐하면은 말끝 그 종결이 되게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할 필요까지, 잘하기는 되게 좀 그게 말 스킬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말의 끝을 잘 못 맺을 바에는 감사합니다를 말해서 나 답변 끝났다를 면접관한테 알려라. 그렇게 해갖고 이걸 붙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답변 끝에 감사합니다를 붙여서 내 말이 끝난 것을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제가 뭐 여러 번 컨설팅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색하다면 빼도 되죠. 핵심은 근데 이렇게 내 답변 끝 마무리가 어색하지 않고 확실하다면 빼도 괜찮죠. 빼도 괜찮아요, 당연히. 꼭 해야 된다. 이거 저는 이제 제가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그걸 그렇게 이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건 아니었고, 약간 어색하니까 이게 면접관들은 이게 답변이 끝난 건가 하고 이제 그냥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면접관을 배려하는 취지로 이렇게 감사합니다로 나 이렇게 끝났다를 알려라 한 건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몰랐던 분들은 이게 꿀팁이 될 수가 있죠. 아, 감사합니다 붙일 수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답변 마무리가 어색하다면 감사합니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게 되게 좋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되게 땡큐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단정하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그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막 캐주얼 정장 입고 와라, 복장 캐주얼하게 입어라, 막 해서 정장 안 입어도 된다,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캐주얼로 하는 그 기업들이 있어요. 무조건 정장,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실제 면접관 출신 분들이 쓴 글을 제가 되게 많이 참고를 했는데 무조건 정장을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진짜 그 무의식이 주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깔끔한 이미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은근히 강력하고, 그리고 진짜 면접관 출신 분들이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이 되게 강력하게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회사가 이렇게 정장을, 그러니까 캐주얼로, 진짜 캐주얼한 스타일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진짜 면접장 가면 다 정장일 거예요. 그 삼성병원이 이렇게 아마 그래도 대학병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캐주얼한 스타일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병원도 아마 면접장 가면 다 정장일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머리도 많이 긴 편이라고 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최대한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요즘 그 시대의 그런 사상과는 살짝 거리가 있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약간 틀에 박힌 생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맞춰줘야죠. 네. 우리가 그 최대한 면접도 그 병원에서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주는 게 좋고, 병원이 원하는 그걸로 입맛대로 맞춰주는 게 취업 과정에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아이고.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상입니다. 이거 좀 비춥니다.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잘 어울릴 수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르는 습관이 있어서. 어이구, 갑자기 질문이 우다다다 쏟아지네요. 30분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나와서.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저 되게 기쁘네요. 한 진짜 3-4분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게 나겠죠. 공부와 모르는 질문 답할 때 뭐 하는 게 낫겠다. 포장하는 습관이 있다. 일단 인성 면접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성 면접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포장해야겠다. 일단은 약간 질문에 완전히 팁이거든요. 한 가지 팁인데 질문에 완전한 그런 완전히 부합하는 답변이 기억나지 않는다. 근데 한 70% 일치하는 경험이 있다 하면은 그 경험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동아리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 있냐 했을 때 힘들었던 점이 만약에 없어요. 만약 힘들었던 점이 없었다면 그냥 기억에 남는 일로 바꿔서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답변 하나하나가 무슨 그러니까 전공 시험처럼 딱딱 채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를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해? 너 탈락 이게 아니라 이런 답변 안에 여러 가지 본인의 인재상이라든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 뭐 성격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는 경험들을 잘 녹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면접관이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채점거리를 던져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채점거리를. 그러니까 이걸 꼭 부합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답변을 회피하기보다 면접관이 채점할 수 있는 소스를 일단 유사 경험을 말해줌으로써 면접을 채점 소스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면접관 입장에서 진짜 이것도 땡큐예요. 얘가 알아서 이렇게 채점할 수 있는 소스를 막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냥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거 물어봐 볼까 하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던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경험으로부터 뭔가 이 사람한테 끄집어내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질문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인성 면접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진짜 모르겠다. 하면은 깔끔하게 패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본인의 기회를 한번 놓치는 거긴 한데 만약에 본인이 시점이 조금 덜 됐다 하면은 다른 질문이 좀 들어올 거예요. 뭐 이상하게 포장하는 거 구구절절하는 것보다 패스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팁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제스처. 너무 주관적이라서 진짜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 하면 괜찮아요. 음. 오히려 너무 경직돼서 말하는 것보다 약간씩 이렇게 손동작을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면접 그걸 촬영해 보세요. 촬영해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서 저도 이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이게 괜찮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해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어? 이게 면허 밴드.
이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완벽하게 좀 공략할 수 있는 영상 2개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실 솔직히 이 자기소개는 이미 업로드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미뤘어요. 죄송하지만 좀 미뤘는데 그 진짜 영상 하나만 보면은 약간 거의 답변이 완성될 수 있을 정도로 한 2개를 진짜 딱 지원동기랑 자기소개였거든요. 그 2개가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통적인 그거니까 이 2개를 업로드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여기서 막 하는 거는 제가 Q&A 이거 주인의 준비한 의의랑 살짝 벗어난 것 같아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곧 제가 진짜 유튜브를 통해 자기소개 지원 동기 답변하는 법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최소 이번 주말까지 자기소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좀 일이 있어갖고 약간 계획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진짜 제가 이것만 봐도 준비하실 수 있게 한번 진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AI 면접이라고 해서 크게 차별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그나마 차별되는 거는 뭐 게임이라든지 막 그런 건데 그런 거랑 그리고 진짜 리얼한 상황 면접 아시죠? 그거 아마 준비하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아니면 상사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연기를 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그 인성 면접이랑 비슷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인성 면접 질문들은. 이 단아까체 요것도 단아까체 이것도 그냥 다가로 하시는 것을 권해요. 아까 전에 그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병원이 약간 보수적이다. 병원이 보수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지금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냥 좀 압박적인 자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말투를 사용해요. 요자도 쓰고 다랑 번갈아서 자연스럽게 쓰는데 병원 면접이라면 했습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그 자소서 말투 있죠? 자소서에도 똑같이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자를 쓴다고 해서 뭐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건 아니고 진짜 약간 좀 꼰대 같은 면접관을 만난다면 오히려 저 사람은 말투가 왜 이래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네 그냥 다가제로 쓰시는 게 됐습니다. 한 분이 실수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다른 분한테 말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됐다니 참 기쁘네요.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생각보다 좀 1시간 정도를 진행했네요. 일단 이 파일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바로 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했는데도 진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되게 갑자기 했는데 제가 진작에 조금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대한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금 좀 방 인원이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B5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끝났으니까. 그래서 남아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들 늦은 시간인데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꼭 다들 취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1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